안녕하세요. 주식타짜 안교수입니다. 오후 9시 38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금양. 자, 오늘 뭐 시장의 분위기가 썩 좋진 않았죠. 그죠? 자,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시장의 분위기가 분명히 안 좋을 테지만 이 21선이라는 부분, 즉 한 달 동안의 이동평균선, 가격에 대한 부분은 분명 지지를 받고 5만 원 탁 깨진 상태에서는 반등을 줬다가 다시 요 정도 부근대 다시 플러스권 갔다가 재차 마이너스로 끝날 겁니다라고 했었어요. 사례를 약간 비교 설명해 드렸던 게 이 부분이었죠. 펩트론이 유상증자를 했었는데 역시나 둘이 공통점이 있어요. 업종만 다를 뿐인데 한번 같이 한번 놓고 한번 비교 설명해 드릴 거니까요.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구독, 좋아요 버튼 한 3, 400개 달릴까요? 구독, 좋아요 버튼 꾹꾹 눌러주시게 되면 주식타짜 안교수 영상을 제작하는데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께 이 펩트론도 제가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이 나왔을 때 이 흐름에서 분명 같은 시나리오를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오늘 시장이 아무리 안 좋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 정도의 반등은 이끌 거라고 했어요. 그죠? 실제로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향후에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는 부분 반드시 참고하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이때 3월부터 감사 보고서에 대한 부분에서 계속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감사의 의견에 대한 의문점을 가졌고 사료8호 배터리, 현대차의 정의성 방문, 그다음 예, 해외 시장을 공략하겠다 DR 발행할 때도 자금이 부족한 것 같다. 분명히 유상증자 할 것 같다. 이 말씀을 해드렸는데 오늘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제작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지금 봐야 될 부분 중에 정말 중요한 부분을 오늘 다룰 거니까 영상 끊지 마세요. 일단은 21선 튕겨 맞고 이렇게 해서 반등은 줬죠. 오늘 시장 분위기 안 좋았음에도 오른 이유는 뭐죠? 2차 전지 업종이 괜찮았기 때문에 그래요.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죠? 에코프로 머티. 그죠? 뭐 에코프로도 볼까요? 에코프로. 2차 전지 산업이 사이클이 형성됐을 때는 일단 웬만한 악재들도 소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금양의 주가도 괜찮을 것 같다. 펩트론도 이때 바이오 시장의 완전 훈풍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유상증자도 호재가 될 겁니다라고 해서 말씀해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근데 분위기가 살짝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 결국은 여기까지 빠져서 내려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생기면 빠른 속도로 여러분께 말씀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제가 썸네일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실제로 유상증자 4,500억이 취소될 수 있나? 그쵸? 이걸 저는 여러분들 궁금해하실 거예요. 취소될 수 있다. 다만 가능성은 작다. 그런데 4,500억이 완전 미니멈으로 줄어들 수도 있고요. 4,500억이 8,000억이 돼버릴 수 있어요. 왜? 이미 공지해 놓은 8,000억이 4,500억으로 바뀌었죠. 왜? 시총이 2.4조 원 되는데 8,000억짜리 유상증자를 단행하게 되면 3분의 1의 유상증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4,500억에 진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38,950원인가 이따 전자공시장 볼 텐데 결국 11월 27일 날 가격이 확정되는 거라 기간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오늘 나온 기사 내용과 그리고 그 유튜브를 들어가서 이들이 어떻게 지금 홍보 활동을 하고 시나리오를 잡고 있는가 전부 다 면밀하게 설명해 드릴 거니까 영상 끊지 마시고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오늘 나온 기사예요. 오늘 나온 기사를 보게 되면 2차 전지 기업 맞아? 금양 정정 공시 논란이다라고 하는데 이거 한번 다시 볼게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대로의 내용인데 혹시나 이해 안 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몽골 리튬 강산 전망 이때가 19만 원대 넘었을 때요. 이땐 에코프로도 사상 신고차 갔을 때요. 이때 리튬 가격이 사상 신고치 갔을 때였고요. 4,024억 이게 바로 전망이었어요. 매출액을 이 정도 발생시킬 거다라고 했었는데 66억으로 확 줄여버렸다. 야 이거 2차 전지 기업 맞냐? 발포제 기업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까는 기사예요. 그래서 불성실 공시 여부 조사. 원래 벌점을 맞고 있어요. 벌점 맞고 있는데 15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요 부분은 불성실 공시 부분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배터리 아저씨가 한때 2차전지 수혜주로 각광받은 거 있는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 내용이 불성실 공시법인이 뭐냐면 쉽게 이런 거예요. 과거에 자사주 팔 때도 기사화를 먼저 시키고 나서 공시사항을 내버려서 사전 공시 위반을 했다. 이것 때문에 한 건데 이번에 4,500억 기사화 시킨 다음에 슬쩍 또 맞아요? 8천억의 유상증자 했다가 4,500억으로 했죠. 결국은 이것도 나중에 기사화를 시켜놓고 시장의 반응을 본 상태에서 진행을 한 거니 불성실한 거 아니냐. 이걸 한번 다시 들여다보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쭉 내려봅시다. 별다른 요인에서 수정 판단되면 불성실 공시부 절차를 착수할 계획이다. 요거는 일단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기사 내용 또 나온 거 한번 볼게요. 자, 뭐 특별한 건 없죠? 그럼 우리 유튜브가 지금 올라와 있는 걸 볼게요. 지금 보게 되면 이게 금양의 홈페이지입니다. 야,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갑자기 뭔지 아세요? 자, SM랩을 강조하고 있죠. 지금 보세요. 1분짜리인데 오늘 엄청나게 많이 올라 있을 겁니다. 양극재, 이차전지, 광산, 몽골 전부 다 하고 있다는 걸 그냥 쭉쭉쭉 오다 하루 만에 지금 다 내보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SM랩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있다는 거죠.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시나리오 대우 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전자공시사항부 들어갈 텐데 정말 중요한 내용을 다룰 거니까 영상 끊지 마세요. 자, 제가 말씀드렸던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을 거니까요. 언젠가 우리 주식 매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자,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서 나노테크와의 계약건에 대한 부분만 계속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딱 잘라서 말씀드릴게요. 유상증자 성공시키기 위해서 가계약입니다. 가계약. 언제든 해제할 수 있는 조건을 말합니다. 그죠? 시총만한 게 분명 하나 뭔가 나올 거예요 라고 하는 거죠. 이거 믿고 쫓아가시면 안 돼요. 비중 축소와 비중 확대 이걸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예고. 지정예고예요. 예, 요거는요. 하기 전에 한 달 전에 이미 공시하는 내용이라 요 부분에 대한 부분은 뭐다? 예, 따로 지금 확정이라는 표현을 안 해도 돼요. 요거는 이제 의미 없어요. 근데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요 부분이죠. 근데 너무 줄이긴 했죠. 6천억짜리 66억 이거 말이 됩니까 이거? 근데 유상증자가 나왔으니 우리가 볼 부분은 지금 이 부분이에요. 몇 주죠? 예. 1100만 주에 대한 부분은 1100만 주에 대한 부분은 키핑이에요. 주식은. 근데 우리가 채무 상환금을 줄인다. 이건 뭡니까? 글로벌 DR. 글로벌에서 류광지 회장 주식 담보로 해서 신용으로 해서 빌려온 게 있죠. 갚아야 된다 이거야. 왜? 내년 3월에 감사 보고서를 적정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적정은 적정인데 계속적인 사업을 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한 부분에 회계사의 의견이 또 부정적으로 나오면 안 되니까. 그죠? 자, 시설 자금 좋습니다. 3,500억 기장 공장에 투자한다 이거예요. 근데 시설 자금 공장을 다 지어 놓으면 자본으로 인식되죠. 감사 보고서를 정상화시킨다는 건데 지금 38,950원이라는 가격이 실제로 이들이 지금 유상증자 하겠다는 가격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건 확정 예정일이 11월 27일이에요. 그럼 11월 27일까지 돼야만 가격이 정해진다는 거죠. 근데 이게 위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밑으로 갈 확률이 있다 없다? 아주 희박하다. 왜 그럴까? 누가 청약하죠? 누가 유상증자를 해요? 그냥 던져버리고 말지. 아니에요? 시장에서 사버리면 되잖아요. 분명히 이 가격 윗단으로는 이 날짜 이전에 끌어올렸겠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신주 배정일이 10월 22일이죠. 한 20% 정도에 대한 부분에 이 청약이 이루어진다는 건데 우리가 봐야 될 부분 이게 제가 앞서서 미리 예견했던 사실이었죠. BNK 투자증권이 어디예요? 부산은행의 자회사 투자증권이죠. 자, 금양은 어디 기업이에요? 부산이에요. 지금 잘 보세요. 참여자 중에서 원래는 KB증권도 있었다고요. KB은행의 자회사. 이 신뢰, 지금 시장의 신뢰를 잃어버릴까봐 빠졌죠. 빠질 거라고 했죠. 그러면 유상증자의 금액이 줄어들 거라고 했죠. 실제로 8천억 예상했다가 4,500억으로 줄였죠. 시장의 반응을 본 거예요.
잘 보세요. 쭉쭉 내리다 보면 한국투자증권도 끼어들 거라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끼어들죠. 근데 이건 뭐죠? 실권주 인수 방식으로 끼어드는 거. 그리고 일반 공모. 이게 뭐죠? 실권주 나왔을 때 일반 투자자한테는 참여하겠다. 결국 뭐냐면 싹 빠지는 거예요. KB증권은 등장도 안 하잖아요. 소형 증권사들, 네임밸류 없는 증권사들만 끼어드는 거예요. 한양증권, SK증권, BNK증권. 그죠? 자, 그러면 이들의 시나리오는 어떻게 되는 걸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는 38,950원이라는 유상증자 가격이 어떻게 책정될 거냐면 시나리오 자료 이따 보내드릴 테니까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고 구독, 좋아요 버튼 꾹꾹 몇백 개 달린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자,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38,950원이라 이거야. 근데 이 가격이 1,100만 주는 일단 주수는 정해져 있어. 근데 만일에 11월 27일 근방에 만일에 10만 원이 됐다 칩시다. 그러면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에서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여기서 40%를 할인한다. 6만 원. 만일에 여기에 38,950원 2차가 있다고 칩시다. 움직이지 않고. 그러면 뭘 택한다고 했어요? 많이 최고점에서 40% 할인한 이 가격을 택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대충 잡으면 얼마 떨어져요? 6천억. 만일 7만 원이면 11만 원 가고 여기까지 갖다다 붙이면 정확히 유상증자 금액은 8천억이 된다고. 늘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과거에 BNK 투자증권이라는 데서 유상증자를 주관하면서 해먹었던 게 뭐가 있었죠? SX. 이게 뭐였죠? 리튬. 여기서 유상증자 실패할 뻔했는데 2차 유증가액 맞춰놓고 성공시키고 실권주 나온 거 다 털어먹고 나갔죠. 이 시나리오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가정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이 펩트론을 소개시켜드리는 이유는 뭡니까? 분명히 제가 여기서 소개시켜드리면서 좋은 기업입니다 했지만 이 내년에 감사보고서에서 자본금이 0으로 바뀌게 되면 얘네들은 뭘로 된다고 했어요?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예상했던 그림이 나온 거죠. 그래서 금양도 돈이 필요할 것 같다. 돈 들어 벌어들인 건 발포제 사업밖에 없었으니. 그래서 결국은 이 펩트론이 했던 일은 뭡니까? 유상증자 단행했고 이 부분에서 바이오 업종의 훈풍이었죠. 그러다 보니 올랐다. 다시 하락했다. 다시 재차. 이것도 11월 달이라고. 시나리오를 비교시켜 드리는 걸 제가 분명히 통해서 자, 나왔네요. 매수를 기회로 삼읍시다. 아니, 이 매수 기회로 삼읍시다. 단발적으로. 분명히 여기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근데 신기한 건 가만히 봐요. 제가 예상했던 부분이 뭐였죠? 이 부분에서 시장 빠지면서 빠진 게 여기에요. 근데 시장이 올라오는데 못 올라와. 이상하다. 근데 딱 금액이 나왔던 거 뭐예요? 한 달 이내에 제공 시작했습니다. 날짜를 정확히 지키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시나리오는 뭡니까? 잘 보게 되면 여기서 여길 중요시 여겨야지. 빠진 가격, 이 기사화 시켰던 가격까지 끄집어낼 거다라고 했죠. 정확히 여기서 때려맞죠. 그리고 다시 내리죠. 왜? 급한 게 없으니까. 결국은 오늘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자회사 SM랩을 강조시킨 이유가 뭘까? 400억 투자에는 돈이 있다고 했어요. 이 돈을 만일에 여러분들 이 따상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4배까지 오를 수 있어요. 400억 투자했는데 만일에 공모 가격을 엄청 끌어올린 상태에서 따상상까지 먹게 되면 이게 한 맥시멈 뭐 한 4천억도 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주가는 끌어올린 상태에서 플러스 알파적으로 4천억을 동원받게 되면 유증 가격을 줄일 수도 있어. 이해됐어요? 그러면 반대로 그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둘 다 하게 되면 얼마 된다? 현금 확보가 1조 2천억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노테크라는 회사를 동원한 건 이유 뭘까? 매출액이 100억밖에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얼마란다? 2.2조 원의 공급 계약을 준 이유가 뭐예요? 언제든 해지할 수 있는 조건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나노테크라는 회사가 거래했다고 해서 공시사항을 나왔던 기업이 어떤 게 있었다? 말로는 한송네오텍. 이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죠? 이것도 감안해야 돼요. 비중 줄여야 돼요. 언제?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제가 사실 여러분들께 이 부분에서 경각심을 알렸고 실제로 이 부분에서도 글로벌 IR 갔을 때 이거 무조건 줄여야 될 것 같다. 다시 또
이 글로벌 IR 갔을 때 줄여야 될 것 같다. 항상 고봉이었거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류강제약은 돈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해서 말씀드렸죠. 그죠? 자, 이 전자공시까지 보여드릴게요.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구독, 좋아요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요. 이따 내일 라이브 진행해 보고요. 탐방 자료 보내드릴게요. 중요한 내용 다룰 건데 지금 이 부분 시나리오를 전부 말씀드릴 때 IR 기관 IR 할 때마다 어떤 현상이 나왔어요? 여기 다 공시한다고요. 항상 고봉이었다고. 응? IR 안내 공시 5월 3일 5월 3일로 들어가 볼까요? 5월 3일 5월 3일 그죠? 고봉이죠? 항상 IR 할 때는 외국계 IR 합니다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어요? 고점이다. 응? 경각심을 안 했어요. 또 한 번 할 때도.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하시고 주식 타지 않는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경각심을 알릴 때 확실하게 이야기하셨어요? 아니다라고? 자, 제가 여러분들께 이따 영상 한번 같이 보여드릴 텐데 지금 언제 이야기를 했냐면 금양에 대한 부분 맞췄다가 아니라고요. 앞으로도 도와드릴 수 있어서 그래요. 금양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 때 감사보고서 3월 달에 의심을 했잖아요. 감사보고서를 제출을 한다. 근데 뭔가 석연치 않은 게 있다. 뭐? 감사 의견과 관련없는 계속적인 존속 불확실성을 기재했느냐? 기재한다. 왜? 계속적으로 돈만 투여했지 회수된 게 없어서. 이게 지금 이 내용이 끄집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어마어마한 내용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백문의 불여일견입니다. 처음 경각심을 알린 건 5개월 전이에요. 5개월 전에. 5개월 전에 자, 긴급 류강지 회장 지분 매각이 있었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94,100원대였습니다. 이때. 그때 제가 이 감사 보고서를 좀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을 짚어냈거든요. 자, 중요한 부분이니까 저 자료는 제가 첨부해 드릴게요. 자, 보도록 할게요. 감사 의견을 봤더니 그죠? 요 부분에서 계속적인 기업이 될 수 있을까요? 했더니 아니요, 불가능해요. 자, 이 부분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대한민국 말은 자,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업이다. 그러나 성장성은 없다. 이것도 유지할 가치가 없죠. 성장성은 있으나 계속적인 기업이 될 수는 없다. 이 뜻은 뭐냐? 둘 다 똑같은 말이에요. 결국 뭐냐? 기업의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의심할 수 없다. 이거는 우리가 보통 다룰 때 성장 폐지되는 종목들을 말하거든요. 근데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결국은 뭐냐면 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기장 공장부터 시작해서 4680, 469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콩고 1조 원의 광산을 300억에 사와서 수익성 좋아질 겁니다. 이 이야기를 못 믿겠다라는 회계사의 의견이라는 거예요. 자, 이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이었죠? 신발 밑에 산화 발포제를 만드는 애들이었죠. 실적 좋았다고요. 근데 주가 끌어올립니다. 이때 에코프로가 여기서 고점을 찍는 날이죠. 똑같이. 이때 당시에 끌어올렸던 주가 1만 원에 있었던 종목을 19만 4천 원까지 끌어올렸던 원동력은 뭐였죠? 리튬이죠. 리튬 가격이 사상 신고 즉시 찔 때 이랬죠. 자, 그러면 이때에 대한 부분을 7월 26일 날짜로 돌아가 봅시다. 에코프로 자, 7월 26일 똑같이 고점을 찍네요. 근데 얘네는 하방인데 지금 금량은 그래도 나름 선방하면서 올라와 있죠. 결국은 뭐예요? 이때 콩고 쪽으로 해서 1조짜리 광산을 300억에 가져와서 올해부터는 실적에 대한 증가치를 분명히 올릴 겁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올렸어요? 낸 거 없죠. 여러분들은 이거 기억하세요? 이때 오른 이유와 이때 오른 이유. 결국은 증명해낸 거 하나도 없이 그냥 끌고만 간다는 거죠. 근데 지금 올해 다시 1년 만에 이양주 사장 또 나옵니다. 4680 배터리는 만들어낸 적도 없는데 자, 이때 엄청나게 까져서 쌍욕만 먹었어요. 그쵸? 자, 근데 이때 이후로 제가 단발적인 상승에는 무조건 정리하세요. 무조건 정리하세요. 이 말씀만 하다가 이 부분이었죠. 9월 5일자에 이제 돈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의 이야기를 했었어요. 돈이 줄어들 수 있다. 자, 이 영상 보게 되면 아주 공부가 되는 영상일 거예요. 12일 전에
전시 상황 발생됐다. 전자 공시 내용이 변경됐다라고 하는데 증자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라고 했었어요. 잠깐 보도록 하시죠. 이제 상장 일정이 좀 나와 있어요. 이게 회수가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이 증자 금액은 조금 더 들어줄 수 있는 부분이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가는 웬만큼 올리고 유상증자 규모는 줄이고 그리고 어떻게 되겠어요? 실권주는 줄어들겠죠. 그럼 시가총액이 한 25%밖에 안 하고 있어요. 20%밖에 안 해요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하락폭은 주가를 끌어올린 상태에서 20% 정도의 주가 훼손 부분만 감안하면 된다는 거죠. 자, 증자 금액 줄어들고 실권주 받아가고 그죠? 이때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해 드리면서 삼성 SDI의 이 주가 흐름 분명히 이 나노엔텍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가 공급 계약을 줬는데 실제로 100억의 매출액인데 2조 2천억짜리를 줬다? 이건 아닌 것 같다. 근데 주가는 오를 것 같다. 그죠? 자, 여러 번 도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더. 여러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10일 전에 다시 이때 주가 움직일 때 이 이야기 나왔던 가격 위로 갔을 때 다시 이때 끌어내릴 거라는 이야기 했었어요. 자, 보도록 할게요. 줄이라고 했던 이유는 뭡니까? 유상증자 이슈가 나왔던 그 가격까지는 일단 오를 거다. 근데 중요한 건 이들은 유상증자를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상대방 고객사를 등장시킨 것이라고 했어요. 자, 오늘 한번 같이 볼 텐데 여러분 끊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지켜봐. 역시나 상승을 했지만 이 급락 사건 나왔을 때 가격까지는 뺐다가 들쭉날쭉할 거다. 정확한 시나리오를 전부 다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한 달 전에는 이 부분적으로 어떠한 돈을 회수할 수 있는 자금만큼은 뺄 거다라고 했어요. 뺄 거다라고 했어요. SM랩을 통해서 이들은 8천억 중에 4,500억이니까 얼마죠? 500억. 3,500억 정도 회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까지도 보도록 할게요. 이따 첨부해 놓을게요. 중요한 자료. 라고 한다면 요 부분은 취소가 나올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매도할 단계 아니에요. 자, 요 부분에 와 있어요. 요 부분. 분명 요 부분에 와 있는데 지금 매도할 단계는 아닌데 우리가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일정을 알고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기사 중에서 어떤 게 나왔었죠? 그쵸. BNK 투자증권을 통해서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을 실제로 주관사로 선정을 했었다라는 거죠. 이게 보면 IB 본부라고 해서 투자를 담당하는 법인 브로커 이쪽을 통해서 일단 새 나간 거예요. 그 유상증자를 얼마 정도의 진행을 하려고 논의했는지에 대한 부분도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고 자 시나리오 전부 다 말씀드렸어요. 자 여기서 이 부분이 팔지 말자. 음? 그리고 이 유상증자 진행했던 이 가격까지 뺐다가 다시 들짝날짝 할 거다. 그죠? 나노엔텍 등장시킨 것도 시장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다. 나중에 취소 나옵니다. 100%.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펩트론의 회사를 토대로 해서 단발적으로는 여러분들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지만 향후에 만일에 완벽한 시나리오가 등장한다고 한다면 이때까지의 가격을 보낸다고 한다면 유상증자는 완전 줄어들 수 있어요. SM을 상향시키고 그리고 유상증자 가격 올리고. 근데 이 시나리오가 나오면 100%예요. 너무 좋아요. 시나리오 가능성 적습니다. 왜? 지금 이 흐름과 지금 2차 전지 전 업종에 대한 흐름을 따졌을 때 2차 전지 안 올랐나요? 에코프로 안 올랐나요? 지금 유상증자를 한 달 안에 바로 시행하겠다라고 나온 이유 중에 하나도 2차 전지 분위기가 좋을 것 같으니까 공시해 놓으면 어느 정도로 방어가 될 거라는 걸 보고 눈치로 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유튜버에 바로 이 뭐 SM넷부터 시작해서 이야기 끄집어낸 것도 이 논리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자료라서 여러분들 사실 조금 이제 영상에서 다루기도 좀 불편하기도 할 것 같은데 일단 여러분들 저는 분명히 2차 전지 업종의 훼손 이 부분을 무시하지 마세요. 산업의 사이클을 보면서 투자하세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서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 개인 번호를 노출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자 010 4822 번호 노출하는 게 그런데 8706으로 자 구독 좋아요 버튼 반드시 눌러주시고요. 금양 금양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좀 실시간으로 여러분 도와드리는 채널 하나 링크 주소 말씀해 드릴게요. 제가 승인을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 무슨 채널이냐면
제가 그냥 여러분들이 만들어 달라고 해서 사실 여기 계신 분들 제가 경각심 알렸을 때 매도하신 분들은 지금 엄청 수익이에요. 자, 주식타짜 안교수 주식 잘하면 원이 없겠다는 채널인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분들 수익률 보실래요? 지금 금액을 보여드릴까요? 지금 이분들 전부 다 어떤 이야기 때문에 접근하고 시장을 보고 좋은 종목들 보내드리고 하다 보니까 수익률이 수익률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여기 금량 계속 따라줬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은 위 이야기하는 것만 빠져드시죠. 여러분들이 맞고 제가 틀릴 수는 있습니다만 비중 줄이는 타이밍에 줄여야 됩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한번 수익률 한번 슬쩍 보여드릴게요. 판단만 어떻게 종목을 보면서 선택하지 않았던 분들의 수익률이 보세요. 이분이 4천만 원 가지고 지금 5억 됐다고요. 산업의 사이클을 인식하면서 투자를 했잖아요. 여러분들도 가능하십니다. 저는 아닌 건 아니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항상 도와드리는데 제 진심을 몰라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쵸? 자, 요 이제 11시 52분에도 그 매수 타점 급락 나올 때 동시호가 올려드리면서 분명히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그죠? 오늘도 역시나 다시 한 번 더 모아가고 축소하고 모아가고 축소하고 욕심을 좀 벌어놓으세요. 그러면요 1,000만 원 가지고 1억 만드는 거 1년이 걸리지 않아요. 왜? 사이클이 움직이는 투자를 해야 된다. 2차 전지 움직일 때 에코프로머티 에코프로 투자했다가 못 먹었을까요? 근데 빠져들게 되면 헤어날 수 없는 게 바로 주식이에요. 그런 투자하지 마시죠. 자, 주식 투자의 논리 그리고 원리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 있었을 때 이 여러분들 교육을 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입장 가능하니까요. 자, 저희 투자 방식도 가르쳐 드릴게요. 010-4822-8706입니다. 금양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게 되면 링크 주소 보내드릴 거니까 라이브 참여하시고 알죠? 시나리오 자료 전부 다 보내드릴게요. 이거 어려운 내용이지만 분명 펩트론과의 유상증자와 최근 주가의 흐름은 비슷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 현실적인 이야기했습니다. 자, 반드시 들어오시고요. 자료 받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